여기는 바로 아스라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스라님 또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살짝쿵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동창에 관련된 얘기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아, 동창. 이게 네. 참 반갑기도 하면서 참 싫기도 한 동창. 그렇죠. 모두의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창에 대해 관련된 또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교 동창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의 동창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번이죠. 같은 학번 같은 경우에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예. 이 단톡방이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리고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바빠져요. 이 날짜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나왔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게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갖고 저는 일단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11월 말이랑 1월이 그때가 뭐냐면 임용 1차랑 그리고 임용 1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톡방이 좀 많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막 1차 시험 망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1차 시험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는 그런 때가 딱 있거든요. 이게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이제 11월 말에 단톡방이 폭파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 1차 시험이 망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친하게 지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삼수를 한 상태였거든요. 오호. 그래서 삼수를 한 상태다 보니까 애가 멘탈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학번 동기 중에 저만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임용고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갖고 돈을 벌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술 한잔 사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학교 다닐 때도 술을 정말 안 마시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얘가 힘들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너 한번 만나서 내가 술 사주겠다 어디 있냐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예. 그 친구를 만났더니만 아시잖아요. 대학생 때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꾸미고 학교 오고 그런 모습만 머릿속에 있었던 앤데 예. 애를 만났더니만 완전 그냥 페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오호. 이게 1년, 2년, 3년 임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애가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완전 페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죠. 너 사는 건 괜찮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술을 마시러 가게 됐어요. 애가 술을 사달라고 했었던 거니까.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제 애가 막 자책하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어떻게 공부도 안 해갖고 임용을 치를 생각을 하냐 하면서 저보면서 막 슬아야 나 좀 죽여줘라 나 혼자서는 못 죽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비관적이구나. 네, 완전 비관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 풀겠다고 하하 네가 자연사가 아닌 방법으로 삶을 놓으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농담 던지면서 어떻게든 간에 분위기를 이제 좀 띄워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분위기를 띄우면서 일부러 술을 좀 많이 먹였어요 그날. 예.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술을 진짜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몸에 피가 아니라 술이 흐르는 단계까지 오니까 말을 하는 게 격해지기 시작하는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욕하는 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는 앤데 일단 욕이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막 격해지니까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걔를 데리고 나왔어요. 계산을 하고. 근데 저는 걔를 집에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걔가 계속 술을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못 끝낸다 그러면서. 예. 그래갖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걔 핸드폰을 뺏어갖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주소를 받은 다음에 걔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줬죠. 데려다 준 다음에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주고 부모님 나오는 걸 얼굴 보고 애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좀 잘 케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께 저를 붙잡으시더니만 그래도 고생했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거기서 뭐 제가 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차 한 잔 그러면 감사하게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게 와, 이게 집안 자체가 절박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예. 진짜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예. 집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부적 붙어 있고 막 TV 앞에 막 부적 붙어 있고 보면서 그래 뭐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의진을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좀 맹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얘기를 좀 하다가 나왔거든요. 그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저는 걔랑 당분간은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틀 후에, 정확하게 이틀 후에 저한테 또다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실수한 거 없냐 막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다가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를 하자. 니랑 얘기하면 좀 속이 편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고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너네 집에 갔는데 너 이렇게 부적이 많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도 한 번 시험 보고 두 번 시험 보고 할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함수를 하고 시험을 보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생각이 막 들더래요. 아니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진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붙지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임용 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적은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페 같은데 임용고시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카페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카페에서 한창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 딱 되잖아요. 그 시즌이 되면은 카페에 조용히 글이 하나 올라온대요. 자기가 무당인데 내가 많이 합격시켰다. 이런 글들이 조용히 올라왔다가 관리자에 의해서 싹 사라진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몇몇 분들이 야 이번에 어떤 당집을 갔는데 그 당집을 갔다 오고 나서 난 임용에 붙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또 관리자에서 싹 사라진대요. 이 친구도 그걸 본 거예요, 그 글을. 뭐야? 그러니까 뭐야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서 무속적인 거를 광고를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지은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걔도 이제 우연찮게 그 카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글을 봤는데 정말 혹하더래요. 그냥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미신 같은 거 정말 안 믿고 내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애가 이제 3수째가 되니까 정신상태 완전 멘탈 다 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 무당이 올린 글을 딱 봤는데 이게 너무 혹하더래요. 댓글을 남겨봤자 어차피 관리자에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쪽지를 보냈대요. 쪽지를 보내고 이렇게 좀 기다리니까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후에 쪽지가 오더래요. 또 어떻게 연락을 하셨냐라고 이렇게 쪽지가 오길래 이런 카페에 글을 올리신 걸 보고 연락을 드렸다.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주소가 어떻게 되시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하나를 이렇게 보내더래요. 자기는 전화로 점을 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냥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하나를 보내더래요. 뭐 전화 정도 하는 거에 뭔 크게 문제가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 말도 잘 통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그냥 구구절절 나한테 도움되는 말만 해주는 것 같이 너무나도 좋은 말만 막 해주더래요. 근데 이거 그냥 각 나오잖아요. 하도 수없이 상대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멘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절박한 심정에서 멘탈이 다 나간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맹신을 하게 되더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좀 안 풀려가지고 내가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암울한 마음이 들면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 아닌 상담이죠.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한번 통화하고 나면 계좌로 얼마씩 입금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상담을 받다가 그 무당분이 전화로 그러더래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봤는데 당신은 정말 딱하다고
너무 딱하다고. 내가 그냥 전화통화로도 얼추 이제 볼 줄 아는데 네가 시험에 못 붙는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저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듣고 계신 이제 귀족님들이나 이 얘기가 나오면 얘가 슬슬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치. 라고 느낄 텐데 예.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 자체가 절박하고 이미 너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귀신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거라고요 하면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무당이 주소를 하나 불러주더래요. 주소를 하나 불러줘가지고 자기 어머니랑 손을 잡고 그 무당집을 갔대요. 그 무당집을 가가지고 무당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준비할 때 그랬고 이수할 때 그랬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당한테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군 얘기가 나오더래요. 구술 한번 해야 된다. 네 딸이 임용을 합격하려면 구술해야 된다. 군 얘기가 나오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정보가 아예 없었지만 그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주변에 아름아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구슬 비싸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슬할 형편은 안 된다. 우리 집이 구슬할 형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적을 권하더래요. 근데 부적 가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생각보다 자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래 뭐 어차피 치성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정도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부적을 받아왔대요. 부적을 받아와가지고 진짜 집안 곳곳에 붙이라는 곳에다 이제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붙이고 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그 부적을 붙이는 순간 좀 안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심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잘할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임용 1차 시험 날짜가 돼가지고 1차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보면 사람들 알잖아요. 내가 이 시험에 망했다 안 망했다는 본인 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한테 술을 사달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좋게 한마디 해줬어요. 너무 믿지 말아라. 어차피 나 미신이다. 그거 부적 그거 그렇게 많이 붙여놓는다고 뭐 변하는 거 없다. 그냥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이제 빠빠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달이 흐르고 1월달 합격 발표 날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1차를 합격을 했대요. 자기는 진짜 시험이 완전 망한 줄 알았대요. 시험을 봤을 당시. 근데 자기가 1차를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애가 기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일단 축하한다 그랬죠. 너 진짜 축하한다. 야 너 그래도 합격했네 다행이다. 2차 준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이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부적 덕분인 것 같다고 나 1차 합격했다고 하면서 이제 막 무당한테 자랑을 한 거죠. 근데 무당이 그러더래요.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혀를 차면서 근데 2차는 힘들걸? 이러더래요.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2차는 왜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적은 1차까지야. 2차 하려면은 굿해야 돼.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아갖고 굿할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굿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부적까지도 충분한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이러고 무당집을 나왔대요. 근데 너무 찝찝하더래요 본인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구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날 어머니한테 저녁에 이제 상담을 했대요. 무당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구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어머니도 약간 그쪽에 믿음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보셨잖아요. 분명히 11월 달에 이 친구가 나 시험 망했다고 울면서 술 취해가지고 들어왔던 걸 봤는데 똑같이 1차를 붙었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혹해 계신 거죠. 그래갖고 진짜 구술해야 됐나? 이러면서 진짜 쌈짓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거기까지 듣는데 물어봤죠. 그래서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결국은 못했대요. 돈을 못 모아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불렀대요. 저도 금액까지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 이거 너무 자기 치부 같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만났을 때 이 친구는 그 무당에 대한 완전한 그거를 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치부 같아서 금액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암만 모아봤자 그 무당이 요구하는 그 금액이 되지 못해서 굿을 못했대요. 굿을 못하고 나서 2차 시험을 날짜가 돼서 2차 시험을 보고 결과 발표 날이 됐는데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또 술 사달라고 저를 부른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술을 엄청 사줬어요. 엄청 먹였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술을 먹으면서 계속 아 내가 그때 굿을 했어야 됐다. 아 그때 굿을 했으면 2차가 붙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했죠. 야 그런 거 너무 맹신하는 거 좋지 않다. 네가 굿을 했으면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굿을 했어도 안 붙을 건 안 붙는다.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는 거다. 뭐 공부해봐서 알지 않냐 막 이러면서 최대한 이제 분위기 띄우고 그 친구 위로해주고 막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그 친구 완전 해롱해롱해져가지고 집 주소는 아니까 다시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더니만 또 어머니가 이제 마중 나왔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만 이제 기억을 하신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또 술을 사줬구나. 좀 고마운 친구구나. 이렇게 느끼셨는지 또 저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왠지 이거는 그냥 놔두면 얘가 이제 사수를 할 때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아갖고 구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잘못된 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마주 앉아갖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한테 되게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무당이라는 게 제가 그쪽이랑 좀 연관될 일이 좀 많아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으면은 임용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 돈만 있으면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아무튼 이제 어머니를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 그래도 치성을 드려야 되고 뭐 무당하는 말이 좀 맞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한테 좀 설득이 되셨어요. 저한테 설득이 돼가지고 아 확실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내가 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하시고 나서 헤어지게 됐죠. 그 집을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만 진짜 미안한데 번호를 줄 수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 번호가 왜 필요하신가요? 연락하실 일 있으면 저 친구 통해서 연락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때가 되면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번호를 알려드리고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와가지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사람을 무당들이 미치게 만드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얘기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임용 시험 준비한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가입을 한 다음에 글을 이렇게 찬찬히 봤어요. 찬찬히 보고 있는데 와 이게 심한 거예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소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1차 떨어졌다 위로해줘라 막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댓글을 봤는데 주소가 딱 적혀있고 여기 무당집이 되게 용해요. 막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똑같은 아이디로 진짜 모든 글마다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장사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글을 훑어보다가 공지사항을 보게 됐거든요. 그 공지사항을 봤는데 공지사항에 써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유를 하는 글들은 모두 삭제 처분을 하겠습니다. 오. 하면서 예시로 이렇게 사진 몇 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 무당들이 자기 집 막 사진 찍어서 올려갖고, 그리고 막 학생 명함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쫙 있어갖고 자기가 합격시킨 학생이다 막 그런 글들을 올려놓고 광고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공지사항에. 무슨 입시 학원 같네. 네, 그러니까 오. 와 이거 심하다. 이렇게까지 판이 심하게 됐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낭량집에 발을 뗀 상태여가지고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제 알고는 있어야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페에서 나오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진짜 다급한 목소리로 슬아야 귀신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그래서 네? 뭐라고요? 귀신이 나왔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상담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저번에 차 마시면서 얘기해보니까 너 뭐 무당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쪽으로 좀 정보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줘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날 그렇게 어머니랑 저랑 대화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제 무당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적을 이렇게 하나둘씩 떼셨대요. 부적을 하나하나 이제 다 떼면서 그래 이런 거 믿어봤자 뭐하냐 그냥 돈 교육비로 썼다 생각하자 이러면서 부적을 떼신 다음에 그냥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제 본인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까먹고 있었대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자기 딸이 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일어나더래요. 근데 뭐 이미 전날에 술을 엄청 마신 상태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해장국 끓여줄까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묻는데 딸이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 자식이 술이 덜겠나. 나이 먹고 술을 먹으면 곱게 마셔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 장난치지 마라.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또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또. 근데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데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갖고 딸한테 막 다가가가지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대요. 정신 차리라고.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몇 년을 본 엄마인데 엄마 얼굴을 기억을 못하냐. 뭐 술이 덜 깬 건 빨리 술이라도 깨라 막 이러면서 애를 흔들었는데 흔드는 동안에도 그 시선이 자기한테 계속 꽂혀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를 째려보면서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님이 진짜 이제 이거 일 터졌다. 이거 일 터진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머리가 새하얘지신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지셔갖고 그냥 딸이 멍하니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다가 누구한텐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남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우리 딸이 이상해. 내가 되게 이상해 이러니까 아버님도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상황 좀 설명해봐라 이러면서 좀 당황하셔갖고 물어보셔서 어머니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버지도 이제 조금 느낌이 싸하셨는지 집으로 오셨대요.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오셔갖고 딸 애를 봤는데 딸 애가 자기 아빠도 딱 쳐다보더니만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부부 두 분이서 와 이거 문제 터진 거다 이거는. 이건 문제가 터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딸 애를 이제 끌고 딸 아이 방에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두 분이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그 전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무당밖에 없더래요. 오. 자기랑 상담을 하고 부적을 써줬던 그 무당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가보자. 저게 귀신인 것 같다. 무당을 찾아가보자 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무당분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분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대요.
우리 딸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당이 자기가 앉기도 전에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그러게 구타라고 할 때 했으면 되지 않냐고. 당신들 잘못이다. 나는 해줄 게 없으니까 나가라. 되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님은 그냥 거기서 어르신 거고 아버님은 거기서 이제 화가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손님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말을 뭐 그런 식으로 하냐. 똑바로 얘기해봐라.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서 이제 막 따지고 들어가는데 무당이 자기를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난 분명히 얘기했다고 구태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한 건 니들 아니냐. 그러면서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왔냐.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약 올리더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그 무당집을 그냥 나왔대요. 그냥 나와갖고 일단은 혼자 놔둔 딸아이가 걱정돼서 또 급하게 이렇게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가니까 다행히 아무런 사건을 벌이지 않고 딸아이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옆으로 조용히 가가지고 딸을 깨웠대요. 누구야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하면서 깨웠대요. 깨우니까 눈을 딱 뜨고 막 이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속 아파, 국 좀 끓여줘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정상으로 돌아왔더래요. 그때 되니까. 그래갖고 안심이 너무 되니까 다행이다, 일시적인 건 거였나 보다. 귀신이 아니라 그냥 진짜 술덜 깨서 약간 잠꼬대 같은 거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애 이제 챙겨갖고 해장 시켜주고 이제 아버님은 다 출근하시고 그날 저녁이 됐대요. 그날 저녁이 돼가지고 불안하더래요. 어머니가 괜히 그냥 불안하더래요. 아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딸애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데 너무 멀쩡하게 평소 일상대로 생활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안심도 되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그냥 시선이 많이 가더래요. 저녁 식사를 하고 아버님이 퇴근하기 전에 딸애한테 후식을 가져다 주려고 딸의 방문을 탁 열었는데 애가 의자 위에 서 있더래요. 서가지고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야 너 뭐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안세를 한 상태에서 고개만 싹 돌려서 한다는 말이 또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어머니가 이제 막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와 이거 단단히 잘못됐다. 이거는 이거 진짜 단단히 잘못됐다. 그래갖고 문을 조용히 닫고 일단 나와서 아버님이 퇴근하시기를 기다렸대요. 한 40분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님이 퇴근하셔서 집에 오셨대요. 아버님이 오시자마자 아버님 팔을 붙잡고 딸아이 방으로 딱 끌고 가니까 딸애가 아직도 의자 위에서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아버님이 그걸 보고 아버님이 딸애를 또 부른 거예요. 너 거기서 뭐해? 딸애가 또 고개를 싹 돌리더니만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두 분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얘를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나, 때려서라도 제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나,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버님이 좀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그 상황에서 딸한테 터벅터벅 걸어가더니만 딸의 팔을 딱 붙잡고 땡겼대요. 의자 아래로 딱 땡기면서 침대 쪽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밀치고 뺨을 날리셨대요. 정신 차리라고 뺨을 쫙 하고 날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친구 고개는 돌아가고, 아버님은 정신 차리라는 목적으로 때리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딸을 뺨을 날린 거잖아요. 달달달달 떨고 계신데 딸애가 뺨을 갑자기 딱 붙잡고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랑 이제 아버님이 달려 들어갔고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울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나 너무 무서웠다고.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얘기해봐라. 엄마랑 아빠 여기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볼펜 끄적끄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이게 자기 노이로제에 의한 환청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게 점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고개를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하면서 이제 다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안 움직이더래요. 왜 손이 안 움직이지? 순간적으로 사고가 정제돼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이 쓱 하고 올라가더래요. 진짜 완전 벙찐 상태가 됐대요. 그냥 네. 자기 손이 쓱 올라가더니만 이제 만세하는 자세가 된 거래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딱 든과 동시에 누가 자기를 일으켜 세우더래요. 예. 자기 손목을 잡은 채로. 그래서 자기가 의자 위에 일어나게 됐대요. 만세 자세로. 너무 이상해가지고 고개를 딱 위로 돌리는 순간 자기 눈앞에 있는 귀신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몇 센티 안 되는 거리에 사람 얼굴이 떡하니 있더래요. 그때부터 기억이 없대요, 본인이.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뺨은 아프고 아버지랑 어머니 울고 있고 난 상황은 너무 무섭고, 왜냐면 마지막 기억이 귀신을 본 거였으니까. 울면서 나 너무 무섭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너무 무섭다고 막 이렇게 울면서 하니까 아버지는 답답하셨는지 담배 피러 나가시고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같이 자자, 엄마랑 같이 자자 하면서 그날 밤 그 친구랑 어머니랑 같은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됐대요. 어머니가 계속 머리 쓰다듬으면서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괜찮다.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딸애가 어머니 표현이 딱 그랬어요. 약간 홀로그램처럼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벌어졌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딸애가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예. 어머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딸애를 꽉 껴안았대요. 왠지 자기가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더래요. 딸애가 침대 위에 만세하고 서 있더래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만 잠을 자고 있대요. 어머니가 진짜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여보 일로 와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딸애 막 붙잡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막 당겼는데 누가 거기서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것 마냥 안 눕혀지더래요. 애는 잠을 자고 있어서 본인이 힘을 쓰는 건 분명히 아닌데 하지도 않아갖고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밤새도록 딸애 옆에 놓고 울었대요.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때 되는 날 아침에 딸애가 일어나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요즘 어때? 뭐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니 뭐 뭔 일 있어? 그냥 좀 무섭긴 한데 그렇게 막 걱정될때요. 고개를 확 돌렸는데 누가 갑자기 백허그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덜덜덜 떨리면서 시선을 내렸대요. 이걸 그분이 표현한 게 그거였거든요. 약간 예. 망사로 돼 있는 검은색 드레스 아세요? 그런 옷을 손목을 다 덮을 정도로 시꺼먼 옷을 입고 있는 손이 자기 가슴팍에 이렇게 딱 자기를 안고 있더래요. 비명을 지르면서 떨쳐내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냄비를 건드리셔갖고 다리 쪽에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딸애랑 같이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걸어오면서 이거 일단 남편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다. 내가 어쨌든 다쳤으니까 이제 괜히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 회사 일이 엄청 바빠서 전화를 평소에 못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셨대요. 한 번 전화해가지고 바쁜가? 하면서 한 3분 후에 또 전화를 걸었대요. 또 안 받더래요.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또 안 받더래요. 느낌이 싸해갖고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대요. 우리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우리 남편 옆에 있으면 바꿔줄 수 있어요? 라고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직장 동료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분 지금 창고 가가지고 물류 체크 좀 하고 계신다고 제가 지금 창고 쪽으로 가가지고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저벅저벅 걷는 소리가 들리고
그 창고 특유의 그 문 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더니만 핸드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진짜 심장이 내려앉더래요. 전화로 소리를 질렀대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길 가다가 길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대요.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직장 동료분이 전화를 채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되게 다급하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남편 괜찮은 거냐고 이러니까 아, 큰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정신 차리셨다, 창고 물류 정리하시다가 물건이 머리에 떨어지셔갖고 잠깐 기절하셨다,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일단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안심을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가지고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딸애한테 아, 진짜 미안하다, 점심 못 해줄 것 같다, 대충 챙겨 먹거나 아니면 저녁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갖고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는데 TV에 비치는 내 모습이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좌우에 누가 앉아있더래요. 고개를 좌우로 돌려봤대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다시 TV를 봤대요. 이번엔 좌우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뛰어나와 버렸대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 왜 그러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신발이라도 신고 나가자고 그런데 그럴 겨를이 어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딸아이 맨발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아파트 계단 막 내려가가지고 2층 정도에서 펑펑 우셨대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했냐 하면서 진짜 펑펑 우시니까 옆에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막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다가 지도 감정이 잠깐 처가댁에 잠깐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울면서 알겠다, 그렇게 하자, 집에 못 있을 것 같다 딱 얘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짐을 챙기려면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부 다 집 앞까지 갔다가 문을 열고 딸한테는 신발만 던져주고 너 밖에 있어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가방에다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옷을 챙겼대요. 옷을 챙긴 다음에 나가자, 난 이 집에 한순간도 있을 수 없다, 나가자 하고 문 밖으로 나와서 바로 그날 처가댁으로 이렇게 떠났대요. 한테 대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신 거죠. 죽어도 무당은 안 된다, 나 이거 무당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갖고 난 도저히 무당은 못 찾아가겠다 하면서 이제 대드신 거죠. 근데 다음날 할머니가 외출하러 나가시더래요. 그냥 어디 가시나 보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온 할머니가 한 손 가득 부적을 들고 있더래요.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하고 부적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적을 니네 집에다가 붙여놓으면은 다 괜찮아진대,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집에 부적 붙이고 오자 이러더래요. 정말 싫은데, 나는 진짜 싫은데 뭐 어쨌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할머니랑 어머님이랑 같이 집을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적을 붙이셨대요. 부적을 다 붙였대요. 부적을 붙이고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이제 가져, 나 여기 더 이상 있기 싫다, 좀 괜찮아지면 오고 싶다 이러는데 할머니가 어머니를 딱 붙였더니만 그 무당이 한 마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이러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된대. 부적을 붙인 그날 하룻밤을 자야 된대. 예.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더래요. 진짜 자기 엄마고 뭐고 간에 욕하면서 도망치고 싶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를 막 설득하더래요. 정말 용한 무당이고 나도 도움 정말 많이 받았고 진짜 걱정하지 말고, 부적 붙였지 않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고 하루 자고 와라 네. 하면서 자기를 막 설득해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든 간에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할머니는 가시고 어머니 혼자 그 집에 남게 됐대요. 잠을 어떻게 자요, 그 집에서. 겪은 게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소파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TV를 보는데 그 꺼진 TV 화면조차 무서워가지고 담요 갖고 와서 TV를 덮어놨대요. 그리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갖고 집을 막 둘러보는 거예요. 귀신이 있나 없나.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괜히 불안하고 이거 진짜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딱 봤더니만 TV를 덮어놨던 담요가 천천히 누가 땡기듯이 내려오고 있더래요. 그러더니만 담요가 바닥에 푹 하고 떨어지더래요. 예. TV를 봤대요. 얼굴들이 다다다다다다 보이더래요. 어머, 예. 비명 지르면서 뛰어나와서 처갓집으로 달려갔대요. 할머니 붙잡고 미친 듯이 울었대요. 도착해서. 예. 소용없다. 부적이고 뭐고 소용없다. 하면서 울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나더래요. 갑자기 그냥 문득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한번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예. 그때 봤던 그 친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인지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은 분명히 부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100% 확실하고 첫 번째 무당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100% 확실하고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무당이 붙인 부적 때문에 조금 더 일이 커졌고 어느 정도 각이 잡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알겠습니다. 그 현관 비밀번호 혹시 저한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나중에 바꾸시면 되니까 현관 비밀번호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그 집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어머님한테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1시 조금 안 됐을 텐데 그 새벽에 갔어요. 그 집을. 그 집에 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그 집을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가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일단 집을 살펴는 봤어요. 친구 방도 들어가 보고 부엌도 이렇게 훑어보고 안방도 훑어보고 아씨 별거 없는데 이러면서 베란다를 딱 갔는데 그 느낌 아세요? 감각으로 인해 갖고 환영을 본다는 느낌 아세요? 화경 이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두 발짝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싸한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옆을 봤더니만 손이 제 얼굴 쪽으로 확 하고 오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손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딱 느낀 거예요.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 뒤져봤죠. 노란색 꼬깃꼬깃한 종이가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태우란 말 안 했구나라는 게 그때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조용히 그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태울 순 없잖아요. 괜히 신고당해갖고 문지를 당하려고. 그렇지. 그 부적 뭉치를 들고 좀 걸어가니까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물론 놀이터에서도 불장난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저는 이거를 되게 빨리 태우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 부적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고 깔끔하게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을 들어갔어요. 거의 다 태우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또 이곳저곳을 훑어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한테 부적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고 어머니가 좀 반신반의하면서 진짜냐, 그걸로 겨우 해결이 되는 문제였냐, 우리 그렇게 심한 일을 겪었는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래도 한번 믿어보셨는지 오셨더라고요. 예. 친구는 놓고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오늘 주무셔보고 문제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저는 빠지고 다음날 점심때쯤 연락 오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래서 딸에도 데리고 올 생각이라고.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고맙다고. 정말
이게 한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냥 사자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터질 수 있구나라는 걸 주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예.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전한 사람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깊이 빠져들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요즘 세상에는. 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얘기했다시피 카페를 잠깐 훑어봤지만 네네. 심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진짜 좀 신기했던 게 김영구씨 합격을 시켜주는 무단. 진짜 어이없었다니까요. 그 공지글에 올라온 게시글 예시문 보고. 진짜 입시학원에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한 강사가 어. 막 학생들 이렇게 딱 걸어놓고 막 서울대 합격, 막 카이스트 합격, 막 이런 거 걸어놓는 것처럼 중등 임용 합격, 막 이런 거 막 붙여놓고. 그렇지. 오늘 그래도 아사라님께서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또 들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힘든 길을 가고 계신데요. 앞날이 창창하게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뚜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립근이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뚜뚜님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뚜뚜님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주제 같은 거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오늘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오? 자 그러면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립근입니다. 기립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제 실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고 들은 얘기고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의경 기동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학교도 갔다 오고 해서 경찰학교 훈련이 끝나면 이제 배치를 받겠죠. 어디서 근무를 해라라는. 지역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많이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밝히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좀 오래된 기동대에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고 거기가 의경이 이제 거의 초창기 정경 시절부터 있었던 곳이고, 일단은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고참들이 항상 보통 신병이라고 해서 들어오면 좀 장난들을 많이 치잖아요. 실제로 군대에서 장난들을 많이 쳐요. 야, 밤에 어디 가면은 큰일 난다. 귀신 나온다. 어디 올라가면은 뭐 여자가 노려보고 있다. 그런 유의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어느 날 저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의경은 버스가 있어요. 버스. 그 철망이 쳐져 있는 버스. 저희가 이제 기동대, 기대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버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일정 어느 시간이 되면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그 근처를 가지 말라고 놀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경찰 학교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거 놀리는 건가 아니면 여기도 혹시 귀신이 있는 건가, 저는 긴가민가 했죠. 그리고 저랑 같이 들어간 애들은 뭐 에이 뭐 장난치는 것 같아 고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넘어갔었어요. 예. 버스 안에 저희가 이제 뭐 미디어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데모를 막을 때 왜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의경들이. 오, 맞아. 그 방패 네, 딱 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헬멧이 있어요. 헬멧. 앞에 철망이 있는 헬멧. 그게 그 버스 안에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 모자를 꺼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자를 꺼내기가 쉽진 않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청소도 시키고, 보통 신병들은 처음에 그런 걸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막 청소도 시키고 고참들이 거기서 약간 구타 가혹행위가 있는 것도 봤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는 버스 근처도 못 갔었죠,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밤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가서 버스에서 뭘 가져와라 라는 심부름을 제 동기, 같이 입대한 동기한테 시켰대요. 근데 이제 얘가 가는데 갔다가 버스에서 그 심부름 시킨 물건을 갖고 나오는데 와서 이러는 거예요. 버스 안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기동복 아까 말한 그 모자, 헬멧이랑 갑옷 같은 옷이 있어요. 예. 부상을 방지하려고. 그걸 다 입고 한 분이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단아까는 쓰지 않을게요. 네네. 그냥 네네네. 요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얘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냐고, 너 헛것 봤냐? 막 이러면서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고참이 야 오늘 지금 시간 딱 그 시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이게 그냥 놀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귀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진지한 거예요 다 고참들이. 놀리기에는 너무 진지한 분위기라서 그러면은 네가 본 거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 누구랑 이렇게 같이 가봐라라고 다른 고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그때는. 갔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간 예. 고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가 대체 있고 얘가 말한 그 사람은 누군가 버스에.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말을 하지 마라, 버스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고 이제 버스를 저희가 출동을 나갔다 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날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가가지고 몇 명 누구 가서 버스 청소 좀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그날은. 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가 보통 한 개 군데에 한 3대에서 4대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철망이 있는 버스잖아요 이게. 철망 사이로 뭐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상상하시면은 우리가 일반 마을 버스나 버스를 타면 옆에 지나갈 때 버스 탄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게 철망에 가려 있는데 형태가 앞뒤로 고개를 졸듯이 흔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닭살이 갑자기 확 돋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야 저거 뭐지? 누가 놀리는 거다 이거는. 장난치는 것 같은데 왜 닭살이 돋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야 오늘 청소하지 마 그냥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같이 가던 저희 인솔하던 고참이 왜요? 그랬더니 안돼 지금 시간 봐 시간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제 앞에 있던 고참이 시계를 딱 보더니 야 들어가 안돼.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여쭤봤어요. 대체 뭐가 있습니까? 야, 다 일로 와봐. 저희 뒤에 가서 흡연장에서 흡연하면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이제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10시 반 11시쯤에 버스에 누가 항상 앉아있대요. 예. 그 4대 버스 중에 한 대에 딱 그게 이제 저희 소대였고요. 그럼 그게 귀신인가요? 그랬더니 귀신인 것 같다. 11시쯤 되면은 얘가 버스에서 내리듯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 진짜 있나 보다 라고 해서 다음날 밤엔 청소를 하다가 또 갔어요. 고참들하고 담배 피면서 고참들 담배 피는 거 기다렸다가 같이 막 가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누가 또 흔들 하고 앞뒤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오, 예. 이게 막 밤에 달빛만 비추고 뻥 뚫려 있으니까 이게 형태가 앞뒤로 흔들리는 게 뭐 나무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막 돌면서 끄덕끄덕 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 저건 귀신인데 너 맨날 귀신 있는데 타는 건가? 막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예. 누가 봐도 보여요. 누가 봐도 막. 근데 여기는 군대니까 제가 또 무슨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굿을 하자든지 저거 뭐 확인을 하자든지. 저는 그때 신병일 뿐이었으니까.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소대를 관리하는 소대장님이라고 있어요. 소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귀신 없다. 어린 놈들이 벌써 귀신이 있다고 막 그러냐? 그러면 오케이. 나랑 밤 10시 반마다 거길 가보자. 헐. 를 이제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갈 사람 했는데 이게 또 멍청하게 저도 모르게 또 손을 든 거예요. 거기서. 한 3명이 그래서 지원을 했었어요. 기립근이구나. 와. 네. 근데 다른 의미론 그것도 있었어요. 청소를 하기 싫어서 가있자. 첫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없네. 에이, 야, 이거 다 헛소문이야, 헛소문. 그래서 딱 3일만 가보자 해서 이제 둘째 날 갔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소대장님이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앞에서.
야, 저거 뭐야? 앞에도 끄덕 하고 있는 거야. 예. 소대장님, 저게 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볼까요? 야, 우린 사람이 넷이야. 가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게 원래 버스가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어서 뒷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옆좌석이거든요. 그 귀신이 있었던 데가. 뒷문을 팍 열라고 소대장님이 딱 갔는데 뒷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끄덕끄덕 하면서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쳐다보고 그때 소름이,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뭐야 하면서 한 놈이, 야, 앞문으로 가자. 그 앞문을 막 열었는데 앞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 소대장님이 문을 열라고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았다 그래야 되나? 다리가 풀려가지고. 와, 이거, 야, 뭐야, 야, 일단 들어가 하면서 이제 뛰어갔어요. 예. 뛰어가서 멀리서 쳐다보는데 이제 형태가 안 보일 때쯤 정도의 거리를 이제 멀리서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너무 멀리 갔으니까. 야, 11시가 넘어서 다시 가보자. 11시 넘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없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던 위치에. 근데 뒷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운동장에 우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또 나오진 않겠지. 이제 소대장은 이렇게 좀 쪼르신 거죠. 네. 11시에 없어진다고 했으니 가보자. 갔어요. 없어요. 앞문도 열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야, 이거는 진짜 귀신이 있나 보다. 이제 소대장도 조금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아까 말했던 방패랑 헬멧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빼놔보자. 혹시나 사물의 영혼이 깃들었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빼놔보자 하고 그걸 다 뺐어요. 다음날 한 7, 8시에 저녁에 가는데 헬멧이랑 방패가 없으면 되게 버스가 휑해 보여요. 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근데 이게 그 버스 의자 심하게 흔들면 끼릭끼릭 소리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 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리는 거예요. 운동장에 울릴 정도로. 끼릭 거리면서. 야, 이제 다가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대장님이 안 되겠다. 오늘은 들어가고 이제 부대에다가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귀신이 너무 나오고 제 눈으로 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고 네. 공론화된 얘기는 아닙니다. 의경 나오신 분들이 저번에도 보니까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뉴스나 이런 데 나오지 않는. 네. 그 귀신에 왜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가 중대장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데모를 막다가 강목에 맞으셨는데 그대로 버스를 타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었다가 버스 안에서 정신을 잃고 사망을 한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지러졌죠. 그 얘기 전달받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 버스 어떡합니까? 근데 야, 그러게나마 일단 버스를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이다.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애들이 그때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경찰청에다가. 네. 저희 소대에서 단체로 그걸 썼어요. 귀신이 나와서 못하겠다, 버스를.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 실제로 어디 지방 경찰청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같이 보고 버스를 바꿔주셨어요. 오, 예. 네, 버스를 바꾸고부터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그다음부터 뭐 그 버스 소리도 안 나고 이제 사망한 거는 제사는 따로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오늘 제가 그냥 두 번째 얘기 하기 전에 가볍게 그냥 좀 덜 무서운 얘기고요. 근데 이거 상상해보면 진짜 무서운 게 그 밤에 빈 버스 안에서 까딱까딱거리면서 계속 있는 걸 보면요. 그거 지금 이야기로만 들어서 그렇지. 진짜 무서워요. 그 10시 반, 11시 때가 달빛이 제일 강하거나 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달이 엄청 밝을 때 차가 조명이 없어도 살짝 보이잖아요. 예.
거기서 그냥 누가 앞뒤로 고개 헤드뱅잉 하듯이 왔다 갔다 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머리가 아니라 그 의경들의 헬멧을 쓰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이게. 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의경 때 이야기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예요? 같은 데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일단은 조금 더 상상을 하셔야 될 게 부대가 있고요. 운동장이 있어요. 부대 앞에 운동장이 엄청 커요. 보통 의경들의 운동장이 연병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엄청 크게 있고 구석에 버스가 있고요. 이 운동장 끝하고 밤에 저희가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당직을 돌면서 쓰면은 끝에 정자, 의자가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자판기가 있는 데가 있고 뭐 저기는 뭐 탄약고 같은 거 무기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뒤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학교인데 학교 앞에 운동장 모퉁이가 당직 쓰는 사람이 돌아야 되는 당직 때 1시간마다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느 날 저희 부대에서 그 직원들이죠. 군인들 말고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행정반 분들은 직원이에요. 실제 경찰들. 직원분들이 낮부터 출동이 없으면은 자유예요. 의경은 조금 기동대 같은 경우는 그 운동장 모퉁이 끝에 정자가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낮술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어디서 막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낮잠 자고 있다가 고기를 자기들끼리만 먹네. 참 그렇다. 아 부럽다. 막 이러고 있는데 고기가 뭔가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드럼통에다가 고기를 끓이고 있었어요. 드럼통에. 그래서 야 돼지 한 마리 잡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계급이 좀 될 때였거든요.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저희도 좀 주세요 했는데 너 먹을래? 고기 한 점 먹어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한 점을 줬는데 제가 알던 고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했더니 저기 소뚜껑 열어봐 드럼통. 열었는데 강아지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개고기예요? 했더니 저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네,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토를 했어요, 그냥. 원체 그게 싫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잡아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와, 미쳤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안 먹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계속 뜯어먹고 막 이렇게 좀 하셨어요. 네. 그리고 고기 많이 남으니까 와서 먹을 사람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는 애들이 몇 명이 이제 갔어요. 한 10대 명 정도가. 그래서 거기서 나눠서 먹었나 봐요. 얘네가 이제 먹은 게 좀 중요해요. 10대 명이. 제가 이제 당직을 어느 날 도는데 그 고기 먹던 데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새벽 2시인가 3시에. 예. 거기가 되게 무서워요. 진짜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진짜 들고 있는 손전등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운동장에서 운동장 끝까지 사람 없는 그 운동장 한가운데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엄청 무섭죠. 바람이라도 불면은 막 놀래고 조명을 딱 비췄는데. 예. 근데 털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탄 것처럼 그을음 자국이 있고. 절 딱 보더니 그냥 후두두둑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동네 강아지가 배고파서 왔나 보다. 어디서 학대하고 있나 보다. 일단 도망을 갔으니 잡을 수는 없는데 옆을 딱 봤는데 얘가 뒤지는 봉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분명히 해서 봉투를 뒤지는 걸 봤는데 뭐지? 일단은 빨리 가야 되니까 걷다가 사인을 하고 이제 다른 운동장 넘어가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보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1시간 반 정도마다 돌아야 돼요, 거기를. 네. 이제 제가 2시쯤 돌았다 그랬잖아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3시 반, 4시쯤 약간 늦지막히 해가 뜨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서늘할 때. 또 가야 되는데 전 졸리죠. 그래서 막 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는데
헉헉거리는 거예요. 예. 아, 뭐지 저거? 그래서 이번엔 뛰어가 봤어요, 막 뛰어갔는데 아까 그 봉투를 같은 강아지가 또 뒤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저는 놀랬죠. 아우씨, 뭐야 이거, 새벽에 이거 뭐 하는 거야. 조금 이렇게 막 진정을 하고 이렇게 불러봤어요.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다 갑자기 저를 또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사라졌어요. 와, 뭐지? 동네 강아지 지금 너무 날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그냥 돌고 들어갔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뒤에 음식물통에서 사람 형태가 아른거린다라고. 예? 갑자기. 그리고 한 명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군데인가 7군데 돼요, 돌아야 되는 게. 무기가 있던 탄약고에서 그림자만 뭔가 아른아른거리는데 거기가 진짜 어둠이거든요. 예. 뭐가 자꾸 왔다 갔다 뛰어다닌대요. 이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대에.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느낌이 온 거죠. 그거를 먹은 사람들만 보는 것 같다. 오.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너 그날 먹었니? 네. 먹었니? 네. 먹었니? 네. 딱 먹은 애들만 당직을 돌면 본다고 하더라고, 그림자를. 제가 가가지고 이제 소대장님하고 많이 친한, 이제 좀 계급도 올라갔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저기다 음식물이라도 갖다 놓고 뭐라도 이렇게 제사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애들이 밤마다 귀신 본다고 난립니다. 소대장님도 그 전에 버스를 봤었잖아요. 또 뭐가 나왔어, 뭐가.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예. 와, 그러면은 음식을 사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나가려다가 출동이 잡혀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차일피일 저희도 출동을 나가면 굉장히 오래 가니까 이거를 빨리 사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부대 바뀌니까 큰일 있겠어 라고 했는데, 저희가 출동을 한 2박 3일 정도 갔다 왔는데 차를 타고 갔다 와서 이제 강아지 간식 사료 캔 막 이런 걸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위에 고기 그날의 일을 일으킨 사람이 그걸 너무 반대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군대에서 무슨 이런 거냐.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말리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말려가지고 좀 힘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아, 이거 빨리 안 하면 애들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밤마다 애들 무섭다고 난리죠. 제가 당직을 일주일 동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히 저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당직을 마지막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 형태를 보면 마지막 날 이렇게 가는데 애들은 못 본 그 봉투, 계속 뒤지고 있다는 그 봉투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또 갔는데 그 위치에서 대체 저건 뭔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건 있었어요. 아, 안 되겠다. 그냥 가가지고 깨웠어요. 그 힘 있으시단 분을. 혹시 그거 다 드시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걸 창고에 넣어놨대요. 싸가지고. 와, 듣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갑자기 막 머릿속이. 그거 주십시오. 제가 묻고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 뭐 그런 걸 하냐. 뭐 저 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징계를 먹었어요. 그날 좀 큰 소리 내고 욕을 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취미가 있으셨거든요. 이분이 취미가 이제 두발 달린 거를 좀 타시는데 사고가 나신 거예요. 3, 4일 있다가. 근데 내용이 웃겨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 도로였는데 옆에서 고란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피하다가 날아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병원에 문병 갈 사람 가자 하고 갔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눈에 헛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더
크게 지나가면은 아마 좀 많이 다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점쟁이 분이나 무당이나 이런 분이 아니다 설명을 했더니 네, 그분만 그 창고 키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걸 주신 거예요.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리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부대를 면회를 하고 갔는데 부대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왜요? 병실에서 뭐가 낑낑거린다는 거예요. 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짐승 소리 했더니 짐승 소리라고. 지금 막 의자 밑에 봐도 없고 저기 봐도 없고 여기 봐도 없고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빨리 처리 좀 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갔어요. 네. 야, 창고를 열었는데 이제 그 썩은 내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밀봉을 했어도. 근데 이게 참 웃겨요. 제 얘기가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약간의 거짓이 섞였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봉투가 뜯어져 있던 거예요. 5겹을 싸놓은 봉투가. 전부요? 네. 헐, 예. 풀어헤친 게 아니라 뭐가 파먹은 듯이 끝에부터 다 뜯어져 있던 거예요, 그게. 예. 진짜 눈이 막 돌겠는 거예요. 냄새도 심한데 막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저게 와, 미치겠다. 이거 빨리 치워야겠다. 제가 한 5분 동안 앉아서 살짝 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그 현실이 너무 그래가지고. 갖고 간 봉투 다시 갖고 와서 다 싸고 치우고 묻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허락받고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허락받고 뒤에 좀 나가면 산 쪽이 있어가지고 산 쪽에다가 묻고 그때 이제 사주신 거 캔이랑 뼈랑 막 이런 거 다 이제 깔아놨죠. 깔고 야 미안하다 뭐 저 이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제가 기도까지 했는데 제 눈에는 그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한 달 시달린 것 같아요. 그 먹었던 애들이 다. 근데 증상이 다 동일해요. 혼자 화장실 가면은 뭐가 낑낑거리고 있고 뭐가 이렇게 짖는 소리 같이 들리고 뭐가 이렇게 쓱쓱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미치겠다고 이제 다 소문이 나서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해라. 너네도 강아지 뼈다구 사오고 사과를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 이상.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은 이제 저랑 부대를 같이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미 포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친구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걸 먹었던 친구가. 근데 이게 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얘는 무시하고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뭐 미안하다 사과도 안 했는데 그냥 내무반 문이 이렇게 딱 닫혔는데 그 철 사이에 껴가지고 잘린 거예요. 손가락. 그래가지고 얘가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얘도 이제 그제서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예. 간식 막 사오고 내가 잘못했다. 막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군대에서 겪으면 안 될 얘기죠. 그러네. 겪으면 안 될 얘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죠. 사실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본다고 얘기도 못하고 네. 봐도 안 보인다 그래야 되고. 근데 이제 좀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동물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개 말고 소나 뭐 돼지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뭐 그런 거는 먹어도 아무런 그런 게 없지 않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무속적이나 영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랑 유대관계가 깊은 동물들이잖아요. 개나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은. 그러면 원래는 동물들이 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오래 교류를 하거나 그러면 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영혼이. 근데 저에게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네. 한창 운동을 심각하게 많이 할 때 저희가 이제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몸에 좋은 뭐 이렇게 조미가 되지 않는 생 닭가슴살을 갖고 와서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네. 제가 꿈에서 닭한테 엄청 시달려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반년을. 닭한테?
네, 뭐 어이구. 돼지고기다, 소고기다, 뭐 개고기만 유독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순 있는데 저는 닭한테 시달려 봤었어요. 오. 제가 그 양계장 예. 가운데 누워 있는데 저를 닭 몇백 마리가 쪼더라고요. 반년 동안 매일. 반년? 완전 매일은 아니겠죠. 뭐 예. 일주일에 한 4번, 5번. 그래서 잠깐 끊었었어요.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떡하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영안이라는 게 자주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근데 꼭 강아지한테만 그러지는 않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닭도 그러는데, 다른 거 뭐 안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물을 어떻게 보면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의 자유지만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괴롭히면서 재미로 그냥 동물들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좀 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살기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필요 없는 살생 같은 거 그냥 재미로 뭔가를 했을 때 그때 좀 더 심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정확한 건 네,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네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미스테리하고 뭔가 더 알고 싶고 무서웠던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뚜뚜님께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의경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쳤던 이야기인데 두 가지 이야기 오늘도 기립근으로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의경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더 이해가 편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설명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상이 더 잘 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군대라는 갇혀있는 조직 안에서 이런 일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카톡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귀신 본 이야기 대환영입니다. 자, 카톡 제보 이쪽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